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문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라고 물어봤는데 막 쌩까는 친구는 그냥 접어야죠. 롤모델로 삼지 마시고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고 여러 개념을 공부하고 그런 공부 스타일보다는 예를 들어 한 권을 하더라도 여러 번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로스쿨 다니면서 네. 처음으로 들은 단어가 있는데 단권화라는 얘기였어요. 한 권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데 네. 해보니까 되게 좋았고 제가 변시 직전에 되게 급하게 성적을 향상시킬 때도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됐었는데 하나의 책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목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치면 뭐 수학의 정석이나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끝까지 보고 갈 책 하나를 정해요.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이다. 그럼 그 외적으로 뭐 문제집, 센수학, 개념 원리 뭐 이런 책들도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수학의 정석을 쭉 보되 그런 책들을 중간중간에 내가 이 수학의 정석으로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을 거기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수학의 정석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이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키워드로 이렇게 남겨 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 센수학을 보지 않고 이 수학의 정석 이 책만 봐도 나는 이 정석 하나를 봤을 뿐인데 개념 원리도 여기 들어가 있고 센수학도 들어가 있고 뭐 다른 문제집도 여기 들어가 있고 기출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냥 이 책 하나만 직전에 보면 나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처음 볼 때 오래 걸리는 대신에 복습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저도 완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한 수학 선생님이 수학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에 뭐 몇 번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옆에 내 수학 노트가 있으면 거기에 그 번호를 쓰는 거예요. 수학 노트는 계속 1번부터 예를 들어 계속 누적을 해가면서 넘버링을 하는데 그걸 풀 때 그 어떤 내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내 풀이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수학 노트에 2번 문제가 있으면 여러 문제집에 퍼져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에 각각 그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2번이 적혀 있으면 내 노트로 와서 2번을 보면 내가 나름대로 정리한 풀이법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지를 보기보다는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둔 방식을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2000 몇 번까지 막 넘버링이 되어 있는 지금 공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히 학창시절 아니면 대학원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생활에도 좀 약간 그런 게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선배한테 들은 거, 인수인계 받은 거, 누가 이렇게 조언해준 거 이렇게 매뉴얼로 딱 정리해가지고 나만의 파일 딱 보면서 바로바로 딱 그게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연구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논문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야 되는데 원노트라고 메인 컴퓨터에 켜놓고 뭔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항상 누적해서 적어요. 그럼 나중에 뭔가 필요할 때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퍼져 있는 걸 다 찾아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준이는 고등학교 때 윤씨 있는 것처럼 네. 로스쿨 가서 단권화 같은 거 알려주는 또 제2의 윤씨가 있어? 있죠. 고씨에게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고씨가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성격도 되게 좋은데 공부 방법을 되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필기 방법이나 자기만의 정리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우고 교재 같은 것도 저는 사실 그 친구 보는 교재 무조건 따라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고마운 친구가 저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 뭔가 벤치마킹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그 사람들처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극을 받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자극. 가까운 사람한테 자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인은 워낙 유명하고 그쵸.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별로 현실감이 없는데 음. 내 주위에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친구나 선배가 있으면 그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왜냐하면 그분들 바로 내 옆에 있는 현실성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대부분 이제 애들은 뭐 선생님,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네.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접근을 네. 좀 어떻게 좀 잘해야 될까? 어려워하는 사람도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 정도는 물어볼 수 문제로 있잖아요. 접근하라. 그쵸. 공부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 문제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다 친절하게 알려줄 그쵸.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원하는 문제 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라고 물어봤는데 막 쌩까는 친구는 그냥 접어야죠. 롤모델로 삼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뭔가를 알려주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근데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가르쳐 주는 게 분명히 그 친구도 시간적 부담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얘 따뜻한 말 한마디 너 덕분에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편하게 일단 말한 대로 그냥 문제로 일단 접근을 하라. 너무 근데 추상적으로 넌 공부 어떻게 해 이런 거는 대답하기도 되게 난감하고 근데 그게 있는 거죠. 만약에 너무 내가 봤을 때 학습 능력이 엄청 높지 않은 상황이면 너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친구를 모티브로 삼아서 따라가기에는 지금 뭔가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뭐 인식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쟤처럼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자기랑 가장 뭔가 근접하되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나는 4등급인데 이 친구는 2등급, 3등급은 받는 친구다.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먼저 접근을 하고 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도 2등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1등급 친구한테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1등한테 물어볼 때 한 50명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명씩만 한 명씩.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네. 이거 알려달라 이런 그냥 서로 센스가 간의 있어야지. 센스?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나누는 거죠 서로. 그렇죠. 서로 나누고. 그럼 좀 마지막 질문인 게 두 분은 이과 베이스의 어떤 공부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고 뭐 지금도 밟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본인 스스로 좀 보람찬 건 좀 뭐 있어요? 일단 대학원에 와서 제 이름이 올라간 논문을 출판했다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보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SF나 뭐 아이로봇 이런 영화들 보면서 과학이나 수학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공부를 그냥 뭐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생겨서 과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중심 대학인 뭐 카이스트에 진학을 해서 또 연구 분야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제 이름이 올라간 논문도 출판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재밌어 보였던 힙한 기술들, 뭐 트렌디한 기술들을 실제로 내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동기부여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발판으로 그냥 단기적으로는 좋은 학회의 논문을 출판을 하고, 또 그걸 기회로 삼아서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에 인턴을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박사 학위를 무사히 잘 받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기업들에 취직을 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테크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진짜 보람찼던 거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법조인이긴 했는데 중간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로스쿨이 생긴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내가 이공계 베이스 법조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공계를 오게 된 건데, 요즘에 이공계를 원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공계 쪽으로 뭔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상담 요청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공계 베이스에서 왜 로스쿨을 가게 됐냐, 뭐 아니면 이공계 베이스로도 이제 뭐 법조인이 될 수 있냐,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공계 출신 뭐 법조인 분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제가 그런 한 분 한 분한테 조금이라도 이공계 출신으로 이렇게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의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과니까 이과인 것만 해야 돼, 뭐 문과니까 문과인 것만 해야 돼,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틀을 좀 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인데 그게 조금 한두 분씩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향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수고했어.